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제 2021-2022 시즌 유럽 축구의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5월 29일 새벽 4시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대 프랭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챔피언스리그는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축구 대회인데요. 월드컵이 4년에 한 번 열리는 국가 대항전으로서 뜨겁다면 챔피언스리그는 매년 열리지만 월드컵에 나서는 대표팀과 달리 매일매일 훈련을 하면서 최고의 조직력과 기량을 갖고 있는 팀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축구 경기를 보여주는 대회이기 때문에 아주 큰 관심이 있고요. 무엇보다 정점의 축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 축구를 아는 모든 이들, 축구에 관심이 있고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본방을 놓칠 수 없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유럽축구연맹이 내놓은 공식 프리뷰 내용 한준TV에서 총정리해드리고요. 현지 언론의 승부 예측 정보까지 결승전 보시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모든 내용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버풀과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럽 현지 시간으로는 5월 28일 토요일 저녁에 열리는 경기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밤 9시에 킥오프합니다. 프랑스의 스타드 드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에서 열리게 되고 13회 우승을 자랑하는 레알 마드리드 그리고 6회 우승을 자랑하는 리버풀의 대결입니다. 즉 이 대회 최고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 최고 우승 2위를 차지한 리버풀의 대결이니까 굉장히 더 뜨겁고 역사와 전통의 실력까지 다 갖춘 팀들의 결승전 중에 결승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에서 스포티비 나우 혹은 스포티비 온을 통해 유료 결제를 하셔야 볼 수 있고요. 이번 결승전은 통산 66번째 결승전이다. 챔피언스리그가 1992-93 시즌에 재개편돼서 출범을 했는데 본래는 1950년대에 시작한 유러피언 컵이 전신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양 팀의 역대 기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UEFA 랭킹 2위에 해당하는 클럽이고요. 1976-77 시즌 첫 우승 이후 1977-78 시즌에 2연속 우승, 그리고 1980-81 시즌, 1983-84 시즌에도 우승을 했고 그 뒤로 굉장히 오랫동안 우승을 하지 못하다가 이스탄불의 기적 2004-2005 시즌에 제라드의 활약 속에 또 한 번 우승을 했고 챔피언스리그 체제에서는 첫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죠. 14년 만에 2018-19 시즌에 현재 위르겐 클롭 감독 체제로 통산 6번째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 시즌에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만났었어요. 레알 마드리드와 인연이 많은 리버풀인데 8강전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합계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탈락을 했었고요. 가장 최근 우승을 했던 2018-19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가 출전한 토트넘과 스페인 마드리드의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맞붙었는데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리버풀의 2021-2022 시즌 챔피언스리그 여정을 살펴보면 조별리그부터 준결승전까지 총 10승 1무 1패, 이기지 못한 경기가 2번밖에 없고요. 또 30골을 넣었고 13골밖에 내주지 않으면서 결승전에 오를 만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팀 내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8골을 기록한 모하메드 살라였고요. 조별리그 B조 1위를 차지해서 올라와서 16강전에서는 이제 이탈리아 챔피언 인테르 밀란의 합계 2대1 승리를 걸었고 8강전에서는 돌풍의 팀 벤피카를 상대로 합계 6대4 승리, 준결승전에서는 비아레알의 돌풍을 합계 5대1 승리로 제치면서 결승까지 왔습니다. 리버풀은 어떤 플레이를 펼치냐?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가 핵심적인 내용 요약했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클롭 감독은 2015년에 리버풀에 부임한 이후 4-3-3 포메이션을 시도했고 잘 적응했다. 높은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스타일은 클롭 감독 체제 리버풀의 스타일을 대표한다. 디오구 조타, 루이스 디아스 같은 영리한 영입의 도움으로 최근 전방 압박 능력의 개선에 도움이 됐다. 매우 효과적이다. 최고의 경기력을 낼 때면 이론의 여지 없이 유럽에서 가장 강한 팀이다. 클롭 감독이 원하는 개겐 프레싱을 구사하고 제대로 플레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고전을 하긴 했었어요. 마누라 트리오가 공격할 때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조타나 디아스 같은 젊고 또 역동적이고 빠른 선수들이 가세하면서 최근 리버풀의 전방 수비력은 더 좋아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컨디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컨디션 좋을 때는 정말 리버풀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없을 정도의 경기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키플레이어는 역시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집트 포워드 살라는 2017년에 로마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뒤 팀의 얼굴이 됐다. 바젤 출신 스타 살라는 2014년 첼시 입단으로 잉글랜드 무대에 처음 도전했다. 하지만 리버풀에서 속도와 지능, 챔피언스리그에서만 33골을 넣은 마무리 능력을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할 수 있었다.
첼시 시절에 솔직히 부진했고 그랬기 때문에 일찌감치 뭐 기억도 안 남을 정도의 족적만 남기고 또 이탈리아로 가게 됐었는데 로마에서 부활에 성공했고 리버풀을 통해 다시 한번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을 했고 전성시대를 열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지능적인 플레이뿐만 아니라 폭발적인 속도와 날카로운 왼발 슈팅 능력을 통해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벌써 3번이나 차지했죠. 올 시즌은 손흥민 선수가 공동 수상을 했고요. 후반기에 조금 떨어졌다고는 하더라도 최근에 부상 문제를 딛고 푹 쉬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이번 결승전에는 최고의 폼을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알 마드리드 소개입니다. UEFA 랭킹은 현재 5위입니다. 유러피언컵 포함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을 자랑하는 팀 13번의 우승을 차지했죠. 1955-56 시즌 초대 유러피언컵 우승을 차지한 이후 내리 5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1959-1960 시즌까지 다 우승을 했고요. 1965-66 시즌에 우승한 이후에는 꽤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유럽 챔피언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1997-98 시즌에 우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가 황금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1999-2000 시즌에도 우승을 했고 2001-2002 시즌에는 지단의 정말 환상적인 발리킥으로 또 레버쿠젠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고 그 뒤로 이제 10번째 우승을 차지하기 위한 염원이 컸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고 갈락티코 2기도 출범시키면서 호날두 카카도 영입했고 뭐 그런 많은 과정들 속에서 주제 무리뉴 감독까지도 선임을 했었는데 4강 문턱에서 좌절을 하다가 현재 감독인 안첼로티의 첫 재임 기간이었던 2013-2014 시즌에 마침내 라 데시마, 스페인에서 10번째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10번째 통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네딘 지단 감독이 기가 막힌 결과를 냈죠. 2015-16 시즌부터 2017-18 시즌까지 3회 연속 우승, 1992년 챔피언스리그로 개편된 이후 그 어떤 팀도 타이틀 방어를 못했어요. 3회는커녕 2회 우승 연속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3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통산 13회 우승을 차지했고요.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준결승까지 올라갔습니다. 리버풀을 탈락시켰는데 우승을 차지한 첼시와의 1, 2차전 합계 1대3 패배를 당하면서 우승 도전에는 실패를 했고요. 가장 최근 결승전에서 이겼던 팀은 역시 리버풀입니다. 2017-18 시즌에 리버풀의 3대1 승리를 거뒀던 것이 13번째 우승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 챔피언스 기록을 살펴보면 8승 4패입니다. 무승부가 없었어요. 진 경기가 꽤 있었다는 것인데요. 득점은 28골, 실점은 14골로 리버풀보다 2골 적게 넣었고 실점은 또 4골이나 많았죠. 하지만 개인 기록을 보자면 카림 벤제마가 15골을 기록하면서 살라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골을 넣었죠. 이번 시즌 득점왕을 이미 예약한 상태고요. 여정을 살펴보면 D조를 1위로 돌파했지만 16강부터 어려운 팀들을 많이 만났어요. 파리 생제르맹을 만났는데 1차전을 패배하고 나서도 2차전 뒤집기를 기록하면서 합계 3대2로 이겼고요. 8강전도 첼시를 상대로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합계 5대4 승리로 4강에 올랐습니다. 전 시즌 4강전 패배를 서력을 한 것이고요. 또한 또 다른 우승보였던 맨체스터 시티와의 준결승전도 1차전을 졌지만 2차전에 따라잡는 데 성공을 했고 연장전까지 치른 끝에 합계 6대5 승리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기적의 드라마였는데요. UEFA.com 유럽 축구연맹 공식 홈페이지가 소개한 레알 마드리드의 스타일은 이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를 시작으로 센터백 에데르 밀리탐, 경험 있는 미드필더 트리오인 카세미루, 모드리치, 크로스로 이어지는 척추 라인이 튼튼하다. 세 미드필더는 모두 기술적인 퀄리티와 시야, 경험을 겸비했다. 그리고 벤제마가 전방에 있다. 센터 포워드 플레이의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예술적인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페데리코 발베르데 같은 최근 점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은 에너지를 갖추고 있다. 빡빡한 상황을 이겨내는 보이지 않는 힘도 갖추고 있다. 기적의 역전승을 이뤄냈던 정신력과 팀 정신과 경험 있는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과 퀄리티 있는 선수들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정말 완벽한 팀이다라는 또 하나의 설명입니다. 주목할 선수 키플레이어는 역시 카림 벤제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018년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면서 누가 공격을 책임질까, 누가 득점을 책임질까 궁금해했는데 프랑스 포워드인 벤제마가 레알 마드리드의 새로운 부적이 되기 위해 전면에 나섰다. 샤흐타르와의 올 시즌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통산 1000번째 유러피언컵 득점을 이룬 것을 이어서 파리 생제르맹과 16강전 후반 2차전에 해트트릭으로 대역전극을 이끌었고 첼시와 8강전 연장전에서도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맨시티와의 경기에서는 기가 막힌 과감한 파넨카킥을 성공시키면서 절정의 활약을 통해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끈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양 팀의 기록을 비교해보면 리버풀은 역대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성적이 9전 6승 3패입니다. 6번 우승했기 때문에 6승이 있는 것이고 3번은 패배했어요. 3번은 준우승을 했다는 얘기고요. 결승전 기록은 13득점 11골로 득점과 실점의 차이가 적어요. 2019년 마지막 우승을 했을 때 토트넘의 2대0으로 이겼는데 조금 이제 실리 축구를 했었죠.
레알 마드리드는 13번 우승했죠. 16전 13승 3패로 3번 준우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득점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16번의 결승전에서 42득점 그리고 실점이 23골밖에 없었으니까 2배 이상 많은 골을 넣고 실제로 마지막 우승이었던 리버풀전 당시에도 3대1로 많은 골을 넣고 우승을 했습니다. 리버풀 같은 경우에 역회 우승을 차지한 게 대단한 기록이에요. 잉글랜드 클럽 중에 최고 기록인 것은 물론이고 독일의 바이에른 뮌헨, 이탈리아의 AC 밀란과 함께 레알 마드리드에 이은 역대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일이죠. 13번의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치른 7번의 결승전에서 연속으로 다 이겼고요. 17번 결승에 오른 것도 다른 팀보다 6번이나 많은 수치니까 챔피언스리그의 압도적인 강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 살펴보면 리버풀 6전 5승 1무 최근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4연승 중에서는 이제 첼시전 FA컵 결승전에 승부차기 승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거나 지금 패배를 모르는 행진을 이어오고 있고요. 리그 우승은 아쉽게 놓치긴 했지만 FA컵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이미 2개 대회 우승을 했죠. 레알 마드리드는 이미 라리가 우승을 조기에 확정한 이후에 조금 힘이 떨어졌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에서 1대0으로 졌고 레반테전 홈경기 6대0으로 크게 이겼지만 카디스전, 베티스전 내리 비겼거든요. 하지만 이 두 경기는 주전 선수들을 좀 쉬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팀의 상대 전적을 보자면 레알 마드리드가 앞섭니다. 최근 6번의 대결에서 4승 1무 1패로 우세하고 5연속 무패 중입니다. 말씀드린 2017-2018 시즌 결승전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3대1로 이겼고 이어서 지난 시즌 8강전에서 만났을 때 레알이 홈에서 3대1로 이기고 원정 가서 0대0으로 비기면서 또 한 번 합계 3대1로 이겼었고요. 2014-2015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만났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 가서 3대0으로 완필드에서 완승을 거뒀고 홈에서도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합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마지막으로 리버풀에 패했던 것은 2009년 3월 그러니까 갈락티코 2기가 결성되기 전에 한참 안 좋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때 리버풀에 4대0 완패를 당했던 것입니다. 양팀의 기록을 살펴보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다득점을 많이 했어요. 리버풀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12경기 중에 10경기에서 승리를 했는데 이 12경기 중에 11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었고요. 레알 마드리드 역시 최근 챔피언스리그 10경기 중 8경기에서 2골 이상을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이번 경기는 꼭 득점이 나오는 조금 치열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공식 리포터 각 팀 전담 기자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 전담 기자인 매튜 하워드 기자의 전망입니다. 리버풀은 최근 지친 기색을 보였다. 최근 리그 4경기에서 먼저 실점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이 경기에서 승점 10점이나 얻었다. 맨체스터 시티의 리그 우승을 내준 리버풀은 2021-2022 시즌 세 번째 우승 트로피로 경이로웠던 시즌을 마무리할 기회를 맞았다. 위르겐 클롭 감독 재임 기간에 이토록 강한 스쿼드는 없었다. 루이스 디아스의 가세로 다재다능한 앙상블이 가능해졌다. 디아스는 준결승전의 주역이었고 파리에서 선발로든 교체로든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디아스를 주목하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클롭 감독 부임 이후 지금 리버풀의 최강의 전력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담당한 조셉 워커 기자의 평가입니다. 두 팀이 다시 결승전에서 만나게 됐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시즌 여러 번 위기를 겪었지만 역전했다. 용기와 결단력으로 레알 마드리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눈가세 린데라는 오래된 클럽의 모토에 걸맞은 시즌을 보냈다. 카림 벤제마의 놀라운 활약에 힘을 입었지만 젊은 호드리구가 큰 경기의 클러치 선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화려한 기록은 말할 것도 없다. 리버풀은 다소 지쳐 보이며 레알 마드리드가 14번째 우승을 이룰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 레알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굉장히 좀 잘 쉬면서 준비했던 부분들, 리버풀은 많은 대회를 치르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유럽 축구연맹의 예상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알리송 골키퍼가 골문 지키고요. 포백은 알렉산더 아놀드와 코나테, 반데이크, 로버트슨, 미드필드 라인은 핸더슨과 파비뉴, 케이타, 공격은 살라, 마네, 디아스로 예상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3-3 포메이션을 쓰게 되는데요. 페데리코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하면서 4-4-2를 혼용할 것 같습니다. 쿠르투아가 골문 지키고 카르바할, 밀리탕, 알라바, 맨디의 포백, 3명의 미드필더 크카모,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가 나오고요. 공격 라인에 비벤조와 벤제마,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결장 선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을 떠날 예정인 기적형 공격수, 아주 중요할 때 골을 넣는 디보코 오리기가 확실하게 부상으로 빠지게 되고요. 파비뉴와 티아고 알칸타라, 조고메스의 부상 논란이 있었는데 파비뉴는 확실하게 회복을 했고 티아고 알칸타라도 회복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클롭 감독이 얘기를 했습니다. 버질 판데이크와 살라 선수는 이미 리그 최종전을 통해서도 복귀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는 마티프 대신 코나테의 선발 출전이 예상된다. 최근 폼도 좋고 또 빠른 스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나테가 이제 뛸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레알 마드리드는 다비드 알라바의 몸 상태, 가레스 베일의 몸 상태에 좀 물음표가 있지만 두 선수 모두 일단 소집 명단에 들어왔습니다. 카마빈가가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기도 했고 호드리고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잘했지만 이번 경기는 일단 베테랑 선수들이 나서고 또 수비력이 좋은 발베르데의 선발 출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도 UEFA의 공식 예상 명단과 거의 비슷한데요. 리버풀은 그대로고 레알 마드리드가 혹시나 알라바가 몸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엔 나초가 뛸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양팀 감독의 출사표 살펴보겠습니다. 클롭 감독은 정말 아웃스탠딩, 마시브를 하면서 이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은 엄청난 경기다. 그리고 내가 이미 우승을 해봤지만 준우승도 해본 적이 있지만 처음 결승전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늘 특별한 대회, 다른 대회와는 다른 대회이기 때문에 정말 이 대회는 너무나 흥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첼로티 감독의 얘기가 조금 재밌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즌 시작 이후에 우리는 아주 강한 팀들을 상대했다. 우승을 노리던 팀들만 만났다. 파리, 첼시, 맨시티. 하지만 우리 선수들과 팬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다.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의 무게는 크다. 클럽의 자부심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최다 우승팀, 관록의 팀이라는 것을 좀 강조했고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에버턴 감독 계약 기간 도중에 해지하고 레알로 왔잖아요. 그런데 에버턴 팬이다. 난 아직도 에버턴 팬이고 에버턴의 지역 라이벌인 리버풀과 경기는 그래서 머지사이드 더비 같은 느낌이 든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버턴 팬들에게 별로 반갑진 않을 것 같은 얘기입니다. 세계적인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이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리버풀의 2대1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4월 말 라리가 우승을 이룬 뒤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해 한 달 가까이 주전 선수들을 쉬게 했다. 리버풀은 지난 주말 리그 우승을 놓쳤지만 카라바오컵과 FA컵 우승으로 이미 2개의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201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나선다. 레알 마드리드가 파리, 첼시, 맨시티와 경기에서 질 뻔했지만 결승까지 오른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 파비뉴와 티아고가 빠진다면 균형을 이루겠지만 여전히 리버풀이 우승 후보다. 객관적 전력에서 그래도 리버풀이 근소하게 앞서고 레알 마드리드가 역전극 덕분에 왔는데 그게 1, 2차전으로 열렸기 때문이지 단판 승부라면 리버풀이 유리할 거다라고 전망한 것입니다. 유럽 주요 19개 스포츠 베팅 업체의 생각도 비슷합니다. 중립지역에서 열리는 경기지만 리버풀의 배당률이 훨씬 낮아요. 리버풀 승리 배당률이 평균 2.06배, 무승부, 즉 90분은 무승부고 연장전으로 간다는 배당률이 3.64배고요. 레알 마드리드 승리는 3.50배입니다. 과연 리버풀이 정배당대로 우승하면서 레알 마드리드와의 결승전 패배를 서력할 수 있을지 아니면 레알 마드리드가 기적의 역전극을 이어간 끝에 우승까지 차지하며 통산 14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세계 최고의 축구 수준을 보여주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의 소식도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